여러분은 매년 정기적으로 전신 건강검진을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받고 있나요?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여겨왔던 그 검진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몸과 마음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처음 듣는 이야기라 믿기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의혹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70세 이후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건강검사들이 오히려 건강 증진보다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치료, 경제적 부담, 그리고 심지어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 중 무려 68%가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검사를 받고 있으며 그로 인해 오진이나 부적절한 치료에 노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젊은 층에게는 유익할 수 있는 일부 검사들이 노년층에게는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검사는 많이 받을수록 좋다고 믿어왔던 상식이 이제는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어떤 검사는 반드시 받아야 하고 어떤 검사는 단호히 거절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검사와 약물로 낭비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진짜 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방법, 즉 진정한 건강과 행복에 투자하는 방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건강검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노후 삶 자체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노후 준비는 단순한 정보가 아닌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판단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나누게 될 이야기는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 저는 83세인 아버지를 모시고 종합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정기검진에서 일부 수치가 기준치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추진 등장해관대 스케줄 던사, 그 검사들이 아버지의 연령대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모든 검사가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그러자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연령에 따라 검사들의 효용성이 달라집니다. 꼭 필요한 검사만 선택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검사를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왔으며 그 결과에 불안해하고 때로는 불필요한 치료까지 이어졌을까요? 특히 70세를 넘어서면 건강검진의 의미 자체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제도는 모든 연령층을 동일한 기준으로 설계했지만 40대와 80대의 신체 상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 친구 박기훈 씨, 76세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그는 폐에 아주 작은 결절이 발견되어 6개월간 반복되는 검사와 대기 속에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결국 아무 문제 없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나는 매일 죽음을 생각했어.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말이야.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민감한 검진은 때때로 몸보다 마음을 먼저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검사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어떤 검사는 피해야 할지 스스로 분별할 했습니다. 검사 때문에 아프게 됐네. 이모님의 그 한마디가 얼마나 가슴 저미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런 현상을 과잉 진단, 과잉 치료라고 부릅니다. 특히 노년층일수록 그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화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변화이며 특정 수치가 젊은 시절과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비정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검진 기준은
여전히 젊은 성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 노년층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예를 들어 콜레스테롤 수치가 7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다소 높은 수치가 오히려 생존율을 높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둘째, 검사 자체가 갖는 위험성입니다. 대장 내시경 같은 검사조차 나이가 들수록 합병증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80대 고령자는 40대보다 관련 합병증 발생했습니다. 검사 때문에 아프게 됐네. 이모님의 그 한마디가 얼마나 가슴저미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런 현상을 과잉진단, 과잉치료라고 부릅니다. 특히 노년층일수록 그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화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변화이며 특정 수치가 젊은 시절과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비정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검진 기준은 여전히 젊은 성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 노년층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예를 들어 콜레스테롤 수치가 7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다소 높은 수치가 오히려 생존율을 높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둘째, 검사 자체가 갖는 위험성입니다. 대장 내시경 같은 검사조차 나이가 들수록 합병증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80대 고령자는 40대보다 관련 합병증 발생.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의 불안감, 수치가 조금이라도 벗어날 때 찾아오는 두려움, 혹시 병이 있을까 하는 걱정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실제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몸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런 불안은 그 어떤 질병보다도 무겁고 지독한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검사를 많이 받는 것이 건강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오히려 과도한 검사와 치료는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부담과 고통을 안길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이라는 단어는 우리 삶에 익숙하게 자리 잡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의미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을까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고 믿고 아무런 의심 없이 받던 검진들이 때로는 오히려 몸과 마음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의 불안감, 수치가 조금이라도 벗어날 때 찾아오는 두려움, 혹시 병이 있을까 하는 걱정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실제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몸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런 불안은 그 어떤 질병보다도 무겁고 지독한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검사를 많이 받는 것이 건강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오히려 과도한 검사와 치료는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부담과 고통을 안길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이라는 단어는 우리 삶에 익숙하게 자리 잡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의미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을까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고 믿고 아무런 의심 없이 받던 검진들이 때로는 오히려 몸과 마음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진정한 건강을 위해 우리가 진짜로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순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께 단순한 정보가 아닌 삶을 바꾸는 통찰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70대 이후 삶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건강 점검은 무엇일까?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검사를 무작정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얼마나 꼭 필요한 만큼 점검할 것인가입니다. 각자의 몸 상태와 병력, 가족력, 생활 습관에 맞춘 맞춤형 건강 점검이야말로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열쇠입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신체 기능이 점차 변화하고 그 변화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시기에는 예방보다는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쓸데없는 검사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 자신에게 꼭 필요한 핵심 검사들만 선택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자신의 건강 기준을 세워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70대 이후의 삶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건강 점검 항목은 무엇일까요? 앞에 첫 번째, 혈압 측정.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위험을 막는 첫걸음. 고혈압은 증상 없이 찾아오지만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혈압을 확인하는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아버지의 혈압을 매일 직접 측정하며 기록하고 있는데 처음엔 단순한 일과처럼 여겨졌던 이 작은 습관이 이제는 하루를 여는 중요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혈압부터 재면 오늘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숫자만 봐도 감이 온다. 하루가 그거부터 시작되는 거지. 혈압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건강의 기초 지표이며 이를 꾸준히 관리함으로써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당뇨병 검사. 삶의 질을 지키는 핵심 고리. 당뇨병은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노년기에는 활동성과 일상생활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조기에 발견해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질환입니다. 저희 동네 김 할아버지는 75세 때 당뇨 진단을 받으셨고 이후 매일 아침 30분 걷기를 실천하셨습니다. 1년이 지나지 않아 약 없이도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걷기를 시작하니 잠도 잘 오고 기분도 한결 나아졌어. 사실 당뇨 진단이 내 인생을 다시 돌려놓은 계기가 된 것 같아. 이처럼 당뇨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닌 삶 전체를 바라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골밀도 검사. 나이 들어도 똑바로 설 수 있는 힘. 골다공증은 나이가 들수록 더 주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폐경을 겪은 여성은 뼈 밀도가 급격히 감소해 작은 충격에도 골절 위험이 커집니다. 이로 인해 장기간의 침상 생활이나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골밀도 검사는 필수적입니다. 제 어머니는 67세 때 골다공증 판정을 받으셨고 이후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제를 꾸준히 섭취하셨습니다. 현재 78세인 어머니는 여전히 계단도 자유롭게 오르내리시며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꾸준한 관리가 없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네 번째, 청력 및 시력 검사. 외부 세계와 연결되는 창문. 청력과 시력은 나이가 듦에 따라 자연스럽게 저하되지만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 소통이 줄어들고 고립감,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삼촌도 청력이 떨어졌지만 처음엔 보청기를 꺼리셨어요. 괜찮아. 아직 잘 알아듣는다니까? 하지만 가족들과의 대화가 줄고 표정도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보청기를 착용하신 후 삼촌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고 말수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시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이상이 있어도 참는 분들이 많지만 조기와 발견하고 치료한다면 삶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울증 선별 검사. 마음의 건강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노년기의 우울감은 꼭 챙겨야 하고 반대로 다른 종류의 암 검진은 필요성을 따져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난 78세의 박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모님이 다 심장병으로 돌아가셔서 그쪽 검사는 꼬박꼬박 챙겨. 하지만 암 검사는 이젠 받지 않아. 내 몸이 뭘 더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건 내가 가장 잘 알거든.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선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5. 복용 중인 약물과 생활 습관도 함께 점검하자. 현재 복용 중인 약물도 건강검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약물을 먹고 있다면 정기적인 기능검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평생 흡연자였거나 자주 야외 꼭 챙겨야 하고 반대로 다른 종류의 암검진은 필요성을 따져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난 78세의 박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모님이 다 심장병으로 돌아가셔서 그쪽 검사는 꼬박꼬박 챙겨. 하지만 암 검사는 이젠 닿지 않아. 내 몸이 뭘 더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건 내가 가장 잘 알거든.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선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복용 중인 약물과 생활 습관도 함께 점검하자. 현재 복용 중인 약물도 건강검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약물을 먹고 있다면 정기적인 기능검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평생 흡연자였거나 자주 야외 활동을 했다면 폐나 피부 관련 검진은 필수적이죠. 저희 아버지는 40년간 목수로 일하시면서 먼지 많은 환경에서 작업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꾸준히 폐기능 검사를 받고 계십니다. 몸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삶의 흔적은 미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료진과의 신뢰 있는 관계도 건강의 기본이다. 건강검진 후 결과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느냐도 중요합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저는 질문 목록을 미리 준비합니다. 이 검사는 정말 필요한가요? 검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무엇인가요? 이 결과가 치료 방향을 바꿀 정도로 중요한가요? 이 나이에 이 검사를 건너뛴다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미리 정리해두면 막연한 불안이 아닌 명확한 판단으로 건강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환자가 스스로 정보를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명해주고자 합니다. 검사 결과도 체계적으로 정리하세요. 저는 부모님의 건강 수첩을 별도로 만들어 모든 검사 결과, 복용 중인 약물, 특이사항 등을 꼼꼼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원 방문 시 상담에 큰 도움이 되며 나이가 드신 분들은 특히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리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의 건강 습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검사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건강은 일상에서 만들어집니다. 운동, 식사, 수면, 정서적 안정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후에는 정기검진보다 일상에 안 될 요소, 노년기에는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치아 문제나 소화 기능 저하로 인해 단백질 섭취가 어렵다는 현실도 존재합니다. 저도 어머니를 위해 두부, 계란, 생선 같은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식품을 식단에 넣고 식물성 단백질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능력 자체가 둔해져 탈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께 매시간 물을 드실 수 있도록 알람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건강은 선택이 아닌 투자입니다. 70대 이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때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검사를 무작정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을 선택하고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안 될 요소. 노년기에는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치아 문제나 소화기능 저하로 인해 단백질 섭취가 어렵다는 현실도 존재합니다. 저도 어머니를 위해 두부, 계란, 생선 같은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식품을 식단에 넣고 식물성 단백질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능력 자체가 둔해져 탈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께 매시간 물을 드실 수 있도록 알람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건강은 선택이 아닌 투자입니다. 70대 이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때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검사를 무작정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을 선택하고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으며
그것을 지키는 일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검사실에서 나오는 수치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삶에 꼭 필요한 건강 점검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돌아보고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엔 성가시다고 하셨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물을 챙겨 마시게 되었어요. 덕분에 피부가 훨씬 덜 건조해지고 변비도 많이 줄었죠. 작은 습관의 변화였지만 그 효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단순히 질병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몸과 마음을 돌보는 따뜻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수면 역시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해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안정적인 저녁 루틴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신 후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천천히 잠자리에 드십니다. 이 나이에 약 없이 잠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면 내 저녁 습관 하나가 보약보다 낫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돼요. 어머니의 이 말에는 오랜 세월 불면증과 싸워온 고통과 지금의 평온함에 대한 깊은 감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아무리 건강을 잘 챙긴다 해도 외로움에 잠식되면 마음의 병이 생기고 그건 결국 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이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는 결과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인지 저희 어머니는 71세에 동네 주민들과 함께하는 합창단에 가입하셨습니다. 처음엔 망설이셨지만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공연을 준비하면서 삶의 생기를 되찾으셨어요. 노래를 부르면 마음이 젊어지는 것 같아. 같이 웃고 가끔 실수도 하고 그래도 서로 배우며 즐거움을 나누는 게 참 좋아. 그 웃음 속에서 저는 어머니의 두 번째 총춘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돌아보면 70대 이후의 건강관리는 단순히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감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죠.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한 실버타운의 웰니스 프로그램이 좋은 예였어요. 그곳에서는 매일 아침 참가자들이 일어나자마자 자신의 기분, 에너지 상태, 통증 유무, 전날 밤, 물 한 잔이든 일기 한 줄이든 말이죠. 저도 TV를 늦게까지 보거나 카페인 음료를 마신 날엔 어김없이 잠을 설쳤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밤을 여러 번 겪고 나서야 비로소 내 몸이 보내는 미묘한 신호들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이런 섬세한 자각 하나하나가 비싼 건강검진보다 더 많은 것을 알려주곤 했습니다. 스스로의 몸과 마음에 집중하는 습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진정으로 실감하게 된 거죠. 몸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요즘처럼 바쁘고 복잡한 세상에서는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이 진짜 건강관리의 핵심이에요. 제 지인 중 한 분은 76세의 나이에 명상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조차 견디기 어려우셨다고 해요. 5분도 너무 길었어. 온갖 생각이. 물 한 잔이든 일기 한 줄이든 말이죠. 저도 TV를 늦게까지 보거나 카페인 음료를 마신 날엔 어김없이 잠을 설쳤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밤을 여러 번 겪고 나서야 비로소 내 몸이 보내는 미묘한 신호들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이런 섬세한 자각 하나하나가 비싼 건강검진보다 더 많은 것을 알려주곤 했습니다. 스스로의 몸과 마음에 집중하는 습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진정으로 실감하게 된 거죠. 몸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요즘처럼 바쁘고 복잡한 세상에서는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이 진짜 건강관리의 핵심이에요. 제 지인 중 한 분은
76세의 나이에 명상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엔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조차 견디기 어려우셨다고 해요. 5분도 너무 길었어. 온갖 생각이. 손잡이를 설치했어요. 조명도 부드럽고 밝은 색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말을 이제는 경험으로 확신하게 되었죠. 그 무엇보다도 오래 사는 비결 중 하나는 삶의 목적을 갖는 일이라고 합니다. 단지 숨쉬며 하루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아는 것이죠. 일본 오키나와의 장수 노인들은 대부분 이키가이, 즉 삶의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런 삶의 의미를 찾아가셨습니다. 73세의 어느 날 동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시작하셨거든요. 그 일은 어머니께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내 얘기를 듣고 반응해 줄 때 정말 기뻐. 나도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낄 수 있거든. 그 말 속에는 손잡이를 설치했어요. 조명도 부드럽고 밝은 색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말을 이제는 경험으로 확신하게 되었죠. 그 무엇보다도 오래 사는 비결 중 하나는 삶의 목적을 갖는 일이라고 합니다. 단지 숨쉬며 하루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아는 것이죠. 일본 오키나와의 장수노인들은 대부분 이키가이, 즉 삶의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런 삶의 의미를 찾아가셨습니다. 73세의 어느 날 동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시작하셨거든요. 그 일은 어머니께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내 얘기를 듣고 반응해 줄 때 정말 기뻐.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낄 수 있거든. 그 말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보람과 자존감이 담겨 있었어요. 어쩌면 이런 활동 하나가 어떤 건강 보조제보다 더 큰 힘을 주는 장수의 비결일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긴 이야기 속 핵심은 무엇일까요?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건강검진이 더 이상 의미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의미가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젊었을 땐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면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제 친구 윤 선생님의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88세의 어느 날 대장암 검진 결과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고 의료진은 대장 절제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윤 선생님은 자신의 현실과 삶의 우선순위를 깊이 고민한 끝에 수술 대신 증상 완화에 집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내가 남은 시간을 병원 침대에서 보내고 싶진 않아. 긴 회복 기간을 감내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고 싶어.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땐 솔직히 충격이 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분의 결정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윤 선생님은 이후 2년 동안 병세를 잘 관리하며 손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평생 꿈꿔왔던 제주도 여행도 다녀오셨습니다. 고통스러운 치료 대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생의 마지막 장을 빛나게 완성하신 것이죠. 결국 진정한 의미의 건강이란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한 일들을 계속 해낼 수 있는 힘을 지키는 데 있다는 걸 그분은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건강이란 내 손주를 안아줄 수 있는 힘이고 내 정원을 가꿀 수 있는 기쁨이고 오랜 친구와 커피 한잔하며 웃을 수 있는 여유야. 그 한마디 속에는 삶을 향한 애정과 건강의 진짜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건강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관점을 심어주었기를 바랍니다.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에 시간과 돈,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내 삶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